오늘은 4단원 자극과 반응입니다. 단원 설명하는데 한 타임 정도 쓰고요. 그리고 여기 빨리 못 나가겠네. 여기 일주일은 그냥 무조건 들어갑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뭐 영재반이든 뭐 의치대 준비반이든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지식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하면. 근데 지식 전달은 그냥 선생님이 해야 될 말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여가지고 여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이 좀 걸리고 나면은 여기 시간이 좀 걸릴 때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생명과학원 수업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저기 감각기관까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신경계와 호르몬 그리고 유전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고 지금 뒤에 3월부터 맡아야 되신 생물 선생님하고 합의를 했어요. 부원장님. 부원장님, 문여진 부원장님이 3월부터 여러분 수업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원장님이 여러분 생명과학 수업하고 지구과학 수업을 해줄 건데 부원장님이 고3 파이널까지 생명과학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전공자가 이 다음번에 생명과학 수업을 하는데 고등부 내용하고 겹치는 걸 굳이 선생님이 중등부에 건들 필요는 없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은 개요만 할 거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생명과학 선생님이랑 부원장님이랑 하면 된다라고 일단 합의는 해놨습니다. 선생님이 혹시라도 못 끊을 걸 대비해가지고 얘들아 현실적으로 내용이 너무 많아 이 단원이. 그래서 앞에 시간 보시고요. 오늘 개요할 겁니다. 개요 할 거고요. 오늘은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왜요?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철칙입니다. 연휴 끝나고 첫 번째 수업은 길게 하지 않는다. 선생님 살면서 별로 어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희들도 연휴 때 쉬고 다시 공부하려면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오늘은 워밍업 정도로 생각해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수업 몇 시간 하죠? 1시간. 선생님 무슨 1시간 15분밖에 수업을 안 해. 선생님 보통 수업을 1시간 정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노트 정리하고 노트 정리가 끝나면 한 1시간 15분 정도 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내주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자, 그래서 쌤 보고 오늘 선생님하고 배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생명체. 무엇을 생명체라고 부릅니까? 좋아요. 뭐가 생명체니? 생명체. 인생 생명체. 뭘 생명체라고 부르니? 생명체. 생명을 가진. 생명. 무슨 우리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 생명을 가지고 있어 생명체. 생명체가 뭐니? 왜? 부끄러워? 선생님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바라보면 왜 고개를 숙이고? 왜 숙여? 생명체가 뭐니? 그렇지. 보통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럼 어떨 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니? 숨을 쉬고. 그럼 에어컨은? 숨을 쉬는 건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 숨 쉰다고 말하잖아. 그럼 에어컨 살아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에어컨을 키면 생명체가 되는 거, 끄면 생명체가 아닌데 죽인 건가? 그럼 다시 부활하나? 키면? 살아있다. 뭘 살아있다고 하지? 반응을 하는?
그럼 에어컨 생명체인데 리모컨으로 누르면 반응하잖아. 그리고 숨도 쉬잖아. 왜? 이제야 뭘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니? 자기가 오토 모드 있는데? 오토 모드 있는데? 선생님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어거지야?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단어 하나로 말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생명과학 오늘 배우면 생명체란 살아있는 것인데,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생명 활동을 하는 애들을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생명 활동은 뭐냐? 세포로 되어 있어야 되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물질 대사를 해야 되고, 생식과 발생, 그리고 생식과 유전, 그리고 발생과 생장, 그리고 적응과 진화, 요 6가지를 해야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생명 활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생명체의 6가지의 조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6개의 조건이 다 만족해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생명체라 부른다. 이 정도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자극과 반응.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항상성이라고 배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항상성.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단원이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뭐냐? 항상 일정한 성질을 뭐하게 하는 것? 유지하게 하는 것. 성질을 유지하게 하는 것, 요게 항상성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가 자극입니까? 자극. 너나 자극하지 마라. 막 이럴 때 그 자극. 자극은 뭡니까? 자극. 건드는 겁니까? 툭툭 건들면 이게 자극입니까? 자극. 스스로 대답을 좀 또 시켜야 되나? 정아야? 네? 자극이 뭐니 자극?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 오호. 그럼 어떨 때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자극을 받았을 때 말고. 언제 반응을 해야 될까? 자극을 받았으니까 반응을 해야 돼? 자극을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 친구가 나를 건드렸어. 그럼 이게 자극이야? 뭐가 자극이고? 그럼 자극인 경우가 있고 자극이 아닌 경우도 있나? 친구가 나를 건드렸을 때? 그냥 나처럼 잘생긴 애가 건드리면 자극이 아니고 얼굴 박살난 애가 건드리면 자극이고 뭐 이런 건가? 선생님이 박살났어요 이런 표정 짓지 말고. 웃어? 이것들이 미쳤나봐. 쌤 보고 포인트 누구요? 항상성.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항상성. 그러니까 항상성을 깨트리는 게 자극. 그러면 반응은 뭐겠어? 다시 항상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반응이에요. 그래서 항상성이니까 머릿속에서 어떠한 게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위로 깨든 아래로 깨든 이렇게 깨지게 하는 것들이 뭐라고 보면 돼요? 자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극을 받았으면 가만히 놔둬야지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저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응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온한 상태가 있는데 옆에 친구가 깔짝깔짝 건드려서 평온한 상태가 깨지면은 그게 뭐예요? 자극. 그리고 내가 반응을 해가지고 친구를 두들겨 패거나 친구한테 욕을 하거나 다시 나에게 평온함이 오면은 우리가 뭘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반응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 말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생님 얼굴 보고 두근두근한다. 심장이 막 빠르게 뛴다. 저 표정 예쁘게.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럼 뭐 한 거야? 자극이 들어간 거지. 선생님 막 얼굴 막 갖다 댄다. 그럼 뭐 내가 심장이 빨리 뛰어가니까 자극이 들어간 거지. 선생님 얼굴을 치웠어. 그러면은 심장이 정상박동을 하겠지. 그럼 이게 반응을 한 거지 내 몸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자극과 반응을 하는데 이 메커니즘이 두 개가 있어요. 메커니즘이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 선생님은 공식적으로 나온 멘트는 아닌데 선생님 수업에서 선생님이 쓰는 멘트는 SSFF라고 부릅니다. SSQQ라고 할까? 모르겠네. SS 슬로우입니다. 자극이 천천히 들어와요. 그리고 반응도 천천히 해요. 빠르게 하면 좀 별로예요. 자극이 빠르게 들어와요. 그리고 반응도 빠르게 해요. 우리 몸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이에요? 키 커야 되는데 키 빨리 커야 돼요? 천천히 커야 돼요? 천천히. 빨리! 키는 빨리 커야 돼? 천천히 커야 돼? 빨리! 아니 천천히! 선생님 가지고 노는 건가 지금? 승모가? 빨리 커야 돼? 천천히? 천천히? 키 빨리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막 자라겠죠. 하루에 막 3cm씩 막 튀어나오겠죠. 살살 튀어나오고 막 살 막 찢어 늘려야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키 크는 거 빠르게 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게 천천히 돼. 그러니까 천천히 뭘 하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응도 가만히 어떻게 해서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천천히 해야죠. 뺨을 맞았어요. 3년 뒤에 아파요. 3년 동안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미친 거 같죠? 뺨 맞는데 3년 뒤에 아프고 3년 동안 아프다고 생각해봐. 얘 그러잖아. 근데 키는 생장기가 들어가면은 크기 시작하죠. 1년 동안 커요? 3년 동안 커요? 천천히 커요? 천천히 크죠. 빠른 사람들은 한 3년 만에 다 크고 늦게 크는 사람은 10년 만에 다 크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23살까지 컸어요. 혹자는 발바닥에 살쪄가지고 컸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선생님은 천천히 컸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컸죠? 아니야? 이게 현실이라고 믿기 싫은 거야? 내가 봤을 때 다 큰 것 같은데? 최근 키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키의 변화가 있습니까? 조금? 조금 몇 센치? 1cm? 더 안 컸다고 봐야죠. 오늘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오늘 선생님한테 다 배울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런 말 하는 건지 다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배우는 내용들 중에 슬로우가 호르몬이에요. 자극도 천천히, 반응도 어떻게? 천천히. 그리고 패스트, 퀵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신경입니다. 그래서 뺨을 맞으면 어때요? 바로 아프죠. 그리고 아픔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사라지죠. 뺨 맞으면 바로 아픔이 사라지잖아. 물론 맞을 때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신경은 자극이 빠르게 들어오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고요. 호르몬은 좀 더 느리게 우리 몸에서 인식해서 느리게 반응해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래서 신경은 전기적 신호예요. 전기적 신호 어떻게 되니? 불을 꺼. 그럼 카메라 또 바로 불이 꺼져? 바로 불이 꺼지지. 제 말이 됐습니까? 근데 너희들 먹을 거 내가 먹어. 바로 먹어. 그러면 바로 먹어지냐 아니면 꼭꼭 씹어서 삼켜야 되냐? 꼭꼭 씹어서 삼켜가지고 없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호르몬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택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신경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인터넷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적 신호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대신 빠르게 사라져요. 택배는 택배 아저씨가 사라져도 물건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물건이 남아있지.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사라지는 동안에 자극이 계속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호르몬이라는 물질로 신호가 이루어져 있고요. 신경은 전기적 신호예요. 그래서 신경은 빠르게 가고 빠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호르몬은 천천히 가고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컨트롤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뇌에서 합니다. 뇌에서 해요.
오케이? 그래서 뇌도 신경의 일부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라고 치면 선생님 이제 질문 하나만 해보자. 앞을 우리가 보는 것은 뇌가 보는 거니 눈이 보는 거니? 눈, 뇌. 눈. 자, 눈, 뇌. 뇌. 아, 갈렸죠? 이제 눈. 뇌. 뇌. 아하. 2대 2죠? 다시 물어볼게요. 눈, 뇌. 눈. 오호. 눈, 뇌. 뇌. 눈, 뇌. 눈, 뇌. 뇌. 어허. 그래. 그냥 눈이 없으면 앞을 못 봅니까? 그 인공 달면 앞을 볼 수 있지. 그럼 뇌가 없으면 인공 뇌를 달아? 그거 아닌 것 같지. 그러면 앞을 보는 게 눈인 것 같아요? 뇌인 것 같아요? 뇌가 앞을 봅니다. 눈이 앞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없는데 앞을 보는 애들 있잖아. 박쥐 이런 애들. 초음파를 쏴가지고 앞을 보잖아요. 누구도 고래도 초음파를 쏴서 앞을 보잖아요. 된 말이 됐어요? 자, 그러면 눈의 역할은 뭔가? 그럼 뇌가 앞을 보면 우리가 뚜껑 열어가지고 머리 보지 마. 두개골 열어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선생님이 뇌에다가 이렇게 전등을 따다다다다다 비치면 아 눈부셔 이럴까? 뇌에다 전등 붙이면 아 뇌가 앞을 본다면서 뇌에다 전등 따다다다다다 했다고 해서 우리가 눈부셔 이러진 않잖아. 앞이 보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눈의 역할은 뭐야? 삶을 맺히게 하는 그 다른 말로 뭔 말일까? 눈의 역할은 쌤 머리가 너무 커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들 다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들 우리 너만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 다 머리 이만큼 크잖아. 자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감각기관입니다. 무슨 기관? 감각기관의 역할은 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다른 말로 뭐를? 자극을 뇌가 알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같은 경우는 무슨 정보를? 빛의 정보를 누가 알 수 있는 정보로? 뇌가 알 수 있는 정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게 눈의 역할입니다. 그럼 귀의 역할은 뭘까? 소리의 정보를 누가 알 수 있는 정보로? 뇌가 알 수 있는 정보로 바꿔주는 것들을 우리는 감각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느끼는 거예요?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가만히 놔둬요. 변환시켜요. 변환시킨 다음에 가만히 놔둬요. 뇌까지 쏴줘야 돼요. 와이파이로? 무선으로 쏴주겠어? 무선으로 쏴주면 되겠어요? 야, 무선으로 쏴시면은 뇌가 앞을 봤는데 공유하면 되잖아. 와이파이 공유해가지고. 그 공유 끊어지는 거야? 그럼 앞을 공유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모두? 그러지 않지? 그래서 잘 보세요. 감각기관은 신경을 통해서 뇌로 연결이 되고요. 뇌는 다시 신경을 통해서 반응기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감각기관에서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요? 외부의 신호를 누가 알 수 있는 신호로? 뇌가 알 수 있는 신호로 뭐 해주는 역할? 변환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감각기관 내에서 감각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요 신경을 감각신경이라고 부르고요. 요 신경을 운동신경이라고 불러요. 요거 보통 누가 하니까? 근육이 하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뇌는 바쁘겠어 안 바쁘겠어? 바쁘지. 왜?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자극의 정보가 가만히 놨다가 다 뇌로 들어와야 돼요? 다 뇌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뇌는 커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커야 되겠지. 다 연결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뇌를 도와주는 또 다른 뇌가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 불러요?
척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극의 정보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고 척수를 통해서 들어가고 척수에 있는 정보를 뽑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뇌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척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뇌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으니까. 뇌는 중요하니까 뭘로 우리가 보호해 놓고 있어? 두개골로 보호하고 있지. 그러면 척수도 보호해야 돼? 보호 안 해야 돼? 보호해야겠지. 느낌 오니? 그게 뭐야? 등뼈? 우리 돼지고기도 아니고 우리 등뼈라고 표현 안 하는데? 척추입니다. 척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척추뼈가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으면 척수가 기능을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지. 왜? 척수로 정보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우리 몸에 뇌가 이렇게 있고 여기 척수가 있다라고 치면은 척추뼈는 가만히 놔둬도 조각나 있어야 되겠어? 조각나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나 있어요. 뭐 여러분이 의대에 다니면은 뭐 이게 몇 번 뼈다 이렇게 막 배우겠죠? 우리 뭐 그런 거 별로 알 필요 없고 너희들이 의대 가고 난 다음에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알려줘라. 자 그러면 뼈와 뼈 사이에 누가 들어가겠어? 이렇게 신경들이 들어간다. 제 말이 됐어요? 그래서 봐봐 여기 있는 척수가 절단이 됐어. 그러면 요 아래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없겠어? 하반신 말. 세 말이 됐어요? 그럼 여기 목이 잘못돼가지고 여기서 여기 척수가 끊어졌어. 그럼 가만히 생각해서 전신마비 여기 있어요? 전신마비 오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뼈와 뼈 사이에 신경이 눌리면 될까 안 될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 신경 누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팔꿈치로 벽에서 쳐봐. 그럼 어느 순간 아찔하고 짜릿할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가끔 이렇게 콕 치면 어때? 아찔하고 짜릿하지? 왜? 굉장히 좋은 느낌이야? 그게 너희들이 신경을 건드렸을 때 나타나는 너희들이 감정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 여기는 척추뼈가 이 신경을 건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 건들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 아찔하겠지. 음찔하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요 척추뼈하고 척추뼈 사이에 가만히 어떻겠어? 푹신푹신한 뭐 돼야 되겠어? 푹신푹신한 젤리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 푹신푹신한 젤리가 들어있는 그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니들 아는 단어인데 거기를 디스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무슨 소리예요? 그 디스크가 말랑말랑해요. 이제 말랑말랑 안 해요? 말랑말랑 안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자꾸 누르겠어요? 자꾸 누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찔하겠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들 못 걸어 다닙니다. 못 걸어 다녀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움직이려고 하면 이러고 움직여요. 이러고. 선생님 어떻게 알겠어? 선생님은 디스크 환자 아닙니다. 내 사촌 동생이 디스크 환자여가지고 기어다녔어요. 2년간. 디스크 치료받는 동안. 그래서 저게 이렇게 생겼지만 가만히 놔둬요.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몸을 앞으로 숙여도 가만히 놔둬서 누르겠어요? 누르겠죠. 뒤로 숙여도 뒤에서 누르겠죠. 옆으로 숙이면 누르겠어요? 안 누르겠어요? 누르겠죠. 자세 똑바로 해라. 자세 똑바로 해. 디스크 날아가면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디스크가 한 개 있어요? 여러 개 있겠어요? 여러 개 있죠. 20몇 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저 디스크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플렉시블해요? 플렉시블하죠? 부드럽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디스크가 펴져 있습니다. 세 말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서 있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서 디스크가 눌리겠어? 디스크가 눌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키젤 때하고 저녁에 키젤 때하고 한 2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cm는 어떻게 해서도 클 수 있어? 저녁에 재고 아침에 재면 1cm는 클 수 있어요. 제 말이 됐습니까? 자 그럼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어떻게 수술하겠어요? 요것을 원상복구한 다음에 물리적으로 여기를 벌어 놓습니다. 왜? 디스크가 이제 더 이상 기능 못하니까 이게 벌려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지. 왜? 봐봐. 디스크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 우리 몸이 이렇게 S라인으로 되어 있잖아. 내 몸이 S라인인 게 아니라 척추뼈 자체가 S라인이야. S라인.
S라인 때문에 가만히 놔두겠어요? 탄력성이 있겠어요? 탄력성이 있죠. 근데 이 탄력이 죽으면 가만히 놔두겠어? 이제 자꾸 신경한테 데미지가 가겠어? 자꾸 신경한테 데미지가 가겠지. 그래서 어디에다 쭉 점프해가지고 딱 떨어지는데 전기가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척추뼈 실험 수술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겪게 될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세를 바른 자세. 그래서 특히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 선생님처럼 돼지들은 다리가 안 꼬아지는데 다리 꼬고 앉으시는 분 왼쪽으로 1시간 꽈으면 오른쪽으로도 몇 시간 빠져야 돼요? 1시간 빠져야 돼요. 여러분 한쪽으로만 계속 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뒤틀려져요. 그럼 카메라 계속 눌리겠어요? 누르겠죠? 그럼 어때요? 경험 미리 해봐. 이렇게 쳐봐. 가끔 묘소리 여기 찍히면 그 느끼는 그 감정 있지? 허리에서 계속 느끼게 될 거야.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왜? 나쁘지 않아? 괜찮아? 자, 이렇게 우리 몸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뇌, 척수, 그리고 뭐 이렇게 반응. 뭐 궁금한 사항들 있습니까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 조금 고등학교 내용을 조금 가져온다면은 사람의 근육이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골격근,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내장근, 내장을 이루는 근육들. 세 번째 심장근이 있어요. 심장을 이루는 근육들. 근육이 뭐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근데 골격근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대뇌가 컨트롤해요. 대뇌가. 나머지 근육들은 대뇌 말고 나머지 뇌가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생님이 얼굴이 쑥 다가가요. 그러면 어때요? 긴장하게 되죠. 그게 좋아서 긴장을 하든 뭐 나빠서 긴장을 하게 되든 세 마리 됐습니까? 근데 그거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방구 끼는 거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똥 마려운 거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죠. 배고픈 거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육이라고 해서 수의근이 있고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근육이 있다고 해서 불수의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수의근을 컨트롤하는 체성신경, 불수의근을 컨트롤하는 자율신경으로 나눠요. 근데 이게 또 진실은 아니야. 사람 몸 중에 근육 중에 꼭 수의근이냐 꼭 불수의근이냐 이렇게 아닌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것도 무슨 개소리예요. 자, 너희들이 쓰고 있는 여기 평활근.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해, 안 해? 숨 쉴 때 들이마셔라. 내 뱉어라. 들이마셔라. 내 뱉어라. 평상시에 컨트롤 하고 있어요, 계속? 내가 컨트롤 안 해도 스스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근데 우리가 구별해 놓은 대로 하면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컨트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컨트롤 되잖아. 근데 내가 컨트롤 안 할 때도 스스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조건 수의근, 불수의근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을 그냥 수의근, 불수의근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근육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항문관략근. 항문관략근. 선생님 관략근이 왜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똥 오줌 가렸습니까? 가리지 못했다. 다른 말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지금 뭐 똥 마렵다고 바로 쌉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뭐 여기 자리 깔고 쌉니까? 중국인들처럼? 뭐 우리 그거 아니잖아. 우리 똥 오줌 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무슨 근이었어요? 불수의근이었죠. 근데 지금은 수의근이에요, 불수의근이에요? 수의근이죠. 수의근이죠.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항문은 누가 컨트롤하느냐? 척수가 컨트롤합니다. 대뇌가 컨트롤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게 절대적인 거다. 대부분 이렇다? 대부분 이렇다라고 받아들이셔야지. 선생님 이거는 왜 이래요? 라고 나한테 따지러 오면 선생님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것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게다,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 진리이긴 하지만
뭐에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우리가 분류를 해놓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고 해서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분류를 따라야 돼? 그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지금부터 너는 사자야 그러면은 호랑이였던 내가 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세 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 것들은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내린 거지. 우리가 정의를 내렸다고 그렇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 먼저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워요.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우고요. 감각기관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신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누구에 대해서 배운다고? 신경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은 뇌를 배웠으니까 이제 뇌가 누구도 통제할 수 있어요? 호르몬도 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호르몬까지 배우고 나면은 요 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선생님 말했던 거 잠깐만 정리를 해주면은 우리의 신경계는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눠져 있겠어요?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로 나뉩니다. 어디? 여기에 있는 뇌하고 뭐하고 척수하고가 있고 그리고 여기 끝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어? 안 돼 있어야 되겠어? 돼 있어야 되겠지. 왜?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몸 끝쪽이라고 생각하고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것도 우리 몸 어디겠어? 끝쪽이겠지. 그래서 끝쪽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말초 그리고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중추.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뇌가 뭐 대뇌, 소뇌, 중뇌, 연수 그리고 간뇌 등이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요게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뭘로? 끝에 어떤 근육이 붙어 있느냐로 나눌 수가 있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어야 돼. 감각신경이 들어가겠어? 감각신경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리고 누가 나오겠어? 운동신경이 이렇게 나오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요 체성하고 자율은 사실은 어디에서 운동신경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요 체성신경은 뭐랑 연결되어 있고 수의근이랑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는 자율신경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겠어? 불수의근하고 연결되어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말초신경을 이렇게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 두 개로 구별할 수 있겠지. 감각신경하고 무슨 신경하고 운동신경으로 구별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말초신경을 구별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말초신경을 어떻게 구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구심성 신경 그리고 원심성 신경. 다른 말로 원심성은 무슨 뉴런이었고 운동 뉴런 쪽이었고 구심성 신경은 무슨 뉴런이었겠어? 감각 뉴런이었겠지. 그래서 말초신경을 나누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불수의근이 있는 이 자율신경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뇌에서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은 다 뭐냐? 대뇌입니다. 대뇌. 대뇌예요. 우리 너희들은 뇌라고 부르지만 대뇌예요. 그럼 대뇌 말고 우리 뇌에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움직이는 거거든. 예를 들어 심장이 뛰는 거. 자지마. 야 봐봐. 두 번째 모습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자지만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너희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저는 안 잤는데 왜 그래요? 봐봐. 이렇게 수업 듣고 있다가 눈이 감기면서 자꾸 이런단 말이야 너희들이. 이거 거의 갔어 안 갔어? 거의 갔잖아. 저 정도면.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 잠 깨라. 자, 다시. 너희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 나라고 생각하는 건 다 뭐냐? 여기 있는 대뇌요, 대뇌. 대뇌가 나요, 대뇌가 다. 이렇게 머릿속에 쉽게 넣어. 그러면 대뇌 말고 중간뇌는 뭘 조절하냐? 동공을 조절해. 너희들 동공 커져라 한다고 해서 동공이 커지니? 작아져라 해서 작아지니? 아니지. 그래서 중간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동공반사 이런 거. 동공은 누가 컨트롤하냐면 중간뇌가 컨트롤해. 그럼 중간뇌는 어디 있어? 중간에 있어? 중간에 있어, 중간에. 근데 우리 몸 중간에 있어. 머리 중간에 있어. 그러니까 머리 중간이니까 선생님 여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머리 잠깐만. 이게 보여주기 좀 그런데. 보지 말고 여기인데 여기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뇌의 한 가운데에 중간뇌가 있어.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사고 난 사람을 동공마사를 탁탁탁탁 체크해. 빛을 쐬면 동공은 작아져야 되고 빛이 없으면 동공은 커져야 되거든. 근데 이 동공만사를 잘 안 했어. 가만히 아픈 거 중간뇌가 아픈 거예요. 중간뇌가 아픈 거지. 그럼 뭐 우리가 잘 생각해봐. 우리가 소림사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뭐 안쪽에 내장만 파괴한다라고 해가지고 파괴해가지고 수박 안에만 파괴할 수 있어. 겉에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겉에도 다 파괴되는 거지. 우리 뇌의 한가운데 있는 중간뇌가 잘못됐대. 그러면 그 겉에 있는 뇌도 어떻게 될수록 확률이 높아? 잘못될수록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뇌를 CT 검사를 하든 MRI 검사를 하든 아무튼 동공반사를 안 하면 좀 심하게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동공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공반사 뭐 너희들이 동공 움직여 안 움직여 의사 선생님 약 올려야지 동공아 움직이지 마라 라고 해도 빛을 비추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대뇌만 내 의지예요. 나머지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너희들 숨 쉬는 거 연수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연수가 이 뒤쪽에 있는데 연수가 다쳤어요. 그러면 숨을 쉬고 싶어도 쉬어지는 거야 안 쉬어지는 거야? 안 쉬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적당히 가는 걸로 하자. Go to the hell이든 heaven이든 아니면 뭐 가시든 뭐 누구한테로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있는 애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율신경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신경은 몇 종류가 되어 있느냐? 2종류로 되어 있어요. 요게 교감하고 부교감이 있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문명이 발전된 시기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살지 않았죠. 우리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야생에서 살았죠. 뭐 했어요? 사냥, 채집. 그래서 우리 몸은 세팅이 2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쉬어야 되는 세팅. 그리고 뭐 해야 되는 세팅? 사냥해야 되는 세팅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사냥이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 몸이 카메라 사냥 모드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사냥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게임 하면은 무슨 모드가 있어요? 그냥 걷기 모드가 있고 무슨 전투 모드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투 모드가 있고 무슨 모드가 있는 거예요? 쉬는 모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투 모드 하면은 동공이 작아져가지고 빛이 내 눈으로 조금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많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어둠을 덜 느끼면서 우리가 막 피할 수 있겠죠. 에너지를 써야 돼요? 저장해야 되겠어요? 저장해야 돼요? 사냥 나한테 오는데 잠깐만 나 에너지 저장하고 그럼 이제 난 어떤 에너지로 움직이지? 에너지는 가만히 갖다 꺼내 써야 되겠어요. 갖다 꺼내 써야 되겠죠. 소화는 지금 해야 돼요? 아니면 좀 이따 쉴 때 해도 돼요? 쉴 때 해도 되죠. 화장실 지금 저기 쳐들어왔어요. 잠깐만 나 화장실로 갔다 뭐 해야 돼요? 아니면 일단 튀어야 돼요? 일단 튀어야 되죠. 화장실도 덜 가게 하고. 자 그럼 심장 박동은 빨라져야 돼요? 천천히 뛰어야 돼요? 심장 박동 어떻게 해야 돼? 심장 왜 뛰는 거예요? 심장 왜 뛰는 거예요? 우리 몸에 카마야 툰 거예요? 영양소를 골고루 퍼뜨려 주는 거야? 퍼뜨려 주는 거지. 우리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심장은 빨리 뛰어야 돼요? 천천히 뛰어야 돼요? 빨리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 볼 때 딱 전투 모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을 빡 하니까 화장실에 안 가고 싶어. 선생님 무슨 소리야? 아니 잘 생각해봐. 문제 풀 때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문제를 거의 다 풀었어. 근데 시간이 좀 남았어. 그때부터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왜? 그때 긴장이 풀리는 거야. 그때가 뭐예요? 부교감. 우리가 긴장했을 때 뭐예요? 교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스트레스는 도대체 뭐예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스트레스. 교감인 듯한데 부교감이고 부교감인 듯한데 교감이니까 이게 스트레스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봐봐. 원시 시대에 이렇게 앉아 있어. 앉아 있어? 그러면 전투 모드여야 돼? 휴식 모드여야 돼? 휴식 모드여야 되지. 근데 너희들이 휴식 모드여가지고 승모기처럼 이렇게 자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일식가 이러면서 뭘 할 거 아니에요. 세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너희의 몸뚱아리는 지금 무슨 모드라고 너희한테 말하고 있는데 아야 휴식이야 휴식. 근데 너희 뇌에서 아야 휴식이면 좋대. 전투 모드여야 돼.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쌤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래요. 저 미친놈이가 이런 생각 선생님 많이 해요. 걔들 앉으면 자잖아. 그냥 앉아서 자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앉았는데 휴식인데 휴식을 하지 않고 내가 뭘 하게 되면 집중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카마이라톡에서 교란되겠어. 교란되겠지. 그걸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느슨하게 잠잘 것 다 자고 먹을 거 소화 다 시키면은 그게 무슨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쌤 말. 그래서 우리 몸은 언제로 세팅이 돼 있어? 석기 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 문명인이요. 문명인 확실해? 너희들이 문명인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문명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뭐가 있다?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늘 감각기관 수업을 하고 뭘 다 해보려고 했는데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선생님은 저 안에 있는 디테일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 큰 그림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디테일을 잡는 게 중요하지 디테일을 처음부터 막 잡는다고 해서 뭔가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감각기관이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소개해주고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거 한번 봐본 다음에 수업은 아직 안 했지만 여러분이 핥아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집에 갈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감각기관 눈, 코, 입 설명 다 끝낼 거고요. 그리고 신경 여기 오늘 정리했던 거 있죠? 요거 정리 다 해가지고 단원을 끝낼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 그 칠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은 노트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책 읽어보시고 그 다음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